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아직 제목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캠피디의 뭐 한국 생존기, 캠피디의 한국 도전기 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월 8일부터 한국 가서 한 6개월 정도 있다 올 계획인데 이번에 가면서 제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은퇴 후에 한국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 한국이 나한테 맞는가?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살려고 할 때 어떤 게 준비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부딪히면서 많은 분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보고자 이 코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오늘은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제가 한국에 이번에 갈 때 F4 비자를 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시간적으로 F4 비자를 미국에서 다 받아서 가는 게 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기 때문에. 자, 왜 그런지 좀 설명드리고 왜 F4 비자를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자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영주권자는 한국 가서 10년 사시든 20년 사시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미국 들어올 때 문제가 돼요. 영주권 받아놓고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오래 살았냐? 그러면 영주권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이니까 상관없고 저 같은 시민권자 혹은 미국 아니라 하더라도 캐나다나 뭐 멕시코 혹은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에 가시면 90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를. 자, 그래서 석 달밖에 못 있죠. 석 달밖에 못 있고 한국이 외국인들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친절한 동네가 아니에요. 한국 가서 은행 어카운트 오픈하기는 힘들고요. 어떤 뭐 사이트 가입하는 것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또 힘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앱 같은 거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전화기 개통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제가 한국 가면서 F4 비자라는 걸 먼저 받을 것인데 F4 비자는 누구한테 주냐? 예. 한국인이 어떤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미국인인데 F4 비자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예. 한국인이었던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인 혹은 조부모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한 분이 한국인인 분들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 해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비자예요. F4 비자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앞으로 5년 동안 한 번에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비자를 줍니다. 게다가 F4 비자를 받으시면 한국에서 단순 노동을 제외한 일도 직접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거소증이라는 걸 받으면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그걸 이용해서 은행 구좌도 오픈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앱 가입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기 개통도 할 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장기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F4 비자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F4 비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내 많은 이제 대사관 있죠. 예. 영사관, 대사관, 예, 이런 데서 뉴욕, 뭐 LA, 샌프란시스코 다 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이제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적혀 있는 내용이 그나마 좀 설명이 좀 쉬운 것 같아서 우선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외동포 비자라고 합니다. F4 비자입니다. F하고 숫자 4입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인 사람만 주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이 없다 하더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인들은 안 됩니다. 제 배우자가 미국인인데 됩니까? 못 받습니다. 예, 그분들은 다른 비자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F4 비자는 우선 한국인 혹은 미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 한국인 혹은 조부모님 중에서 한국인이 있는 분들은 한국 혈통들은 받을 수 있는 비자예요. 이 비자를 받으면 앞으로 5년간 복수 비자를 줍니다. 5년 동안은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한 번 체류 시 최대 2년까지 있을 수가 있는 비자를 줍니다. 자, 그 대신 한국어 능력 입증을 안 한 사람은 1년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따르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한국어 능력 입증 이걸 해야 되는 분들은 뭐냐면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 그래서 한국말을 너무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2년까지 예, 한국어 체류를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이게 뭐 좀 생소하시죠? 예, 이게 뭐냐면 그냥 호적 등본이에요. 예전식으로 얘기하면. 자, 이거는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영사관에 가면 본인이 인포메이션을 드리면 다 뗄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다 프린아웃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좀 찾을 때 만약에 전혀 정보가 없다 그럼 좀 찾기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온 지 너무 오래됐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어머님
본 적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이름은 좀 찾기 힘들 수가 있어요. 저는 다행히 15살에 미국 왔지만 제 호적 등본에 주민등록증은 안 나왔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대서 금방 나왔는데 그게 없는 분들은 좀 찾는데 애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거는 가서 받으면 됩니다. 자, 시민권 증서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원본하고 4번인데 가서 복사하기는 뭐 영사관에 있으니까 거기서 복사도 되고 미리 복사해 가셔도 되는데 시민권은 원본과 대조한 다음에 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40세 미만인 경우에 이 병역 의무, 여기에 대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분인 경우에는 결혼하면서 라스트 네임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한국은 안 바꾸지만 미국은 바꿉니다. 그래서 남편 성으로 바뀌었을 때 성명 변경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arriage certificate,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이름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능력 입증 서류는 누가 필요하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한국 사람이었다. 그래서 F4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한국 능력 입증 서류를 갖다가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F4 비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1년짜리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능력 시험 토픽 1급 이상을 받던가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필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능력 면제 대상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저 같은 경우죠. 제가 15살 때 미국 왔으니까 한국 국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60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13세 이하인 어린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3년 이상 체류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 오셔갖고 시민권을 받고 나서 한국에서 국적 포기 신고, 국적 상실 신고 이걸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이게 뭐냐면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시민권 뭐 따면서 그 전에 땄던 한국 주민등록증 뭐 이런 같은 게 다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한국 가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그게 통용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국에서 시민권 땄는지 안 땄는지 한국에서는 알 길이 없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따는 순간 한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상실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걸 어디서 하냐? 영사관 이런 데서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안 하신 분들이 거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사관 가서 F4 비자 신청하시면서 같이 국적 상실 신고도 같이 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되는데 저는 그전에 국적 상실 신고만 따로 해놨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한국에서 뭐 호적에 올라간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국 아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한국은 뭐가 있냐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국이면 이 아이도 이제 한국 국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이 아이는 한국 국적이 원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다가 이 아이 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 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시민권자잖아요. 그런 다음에 F4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중 국적을 갖고 있으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불법인 사람한테 F4 비자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지만 한국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부모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젊은 남녀가 미국에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미국에서는 결혼 증명이 있죠. 메리지 서티피케이션인데 한국에서는 둘이 결혼했다는 사실조차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모르죠. 미국에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부모가 결혼했다고 한국에다 먼저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 있죠. 이 아이가 한국인이었다고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아이가 지금 성인이 됐으니까 시민권이 있는데 국적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하여튼 이것만 되면 준비가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시민권자인데 F4 비자를 받고 싶다? 그러면 뭐가 제일 난관이냐? 아포스티유 받는 게 제일 난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포스티유 신청을 해야 돼요. 자, F4 비자는 미국에서 미국의 영사관에서 받아서 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한국에 가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서류 필요한 게 있어요. 꼭 미국에서 떼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꼭 필요한 건 뭘까? 시민권 원본 증서입니다. 혹시 잃어버리신 분들은 시민권 다시 신청하셔야 돼요.
그 원본 증서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시민권 원본 증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가 뭘까요? 뭐 별거 아니에요. 예, 프랑스 말인데 프랑스 말로 아포스티유라고 하는 건데 이게 미국 말로 하면 certification, 예, 증명서라는 겁니다. 뭐 확인 증명서 이런 건데 미국에서는 아포스티유라고 얘기합니다. 아포스티유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원래 프랑스 말이니까 아포스티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디 가서 아포스티유, 아워나 아포스티유 그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아포스티유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아포스티유를 떼는데 이게 사람들이 아포스티유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왜 떼라고 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961년에 그 헤이그 조약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서류가 오는데 이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요즘에야 뭐 인터넷도 있고 그러니까 편한데 예전에는 뭐 이거를 또 국제 전화 걸고 팩스를 보내고 또 확인해야 되고 이게 가짜 서류를 갖고 와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졸업장을 갖고 왔는데 이 졸업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국에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또 시차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포스테이라고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이 인증서, 이 서류가 진짜다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요. 그 발급받은 거 갖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포스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엄밀히 말해서 아포스티가 뭐냐면 미국의 FBI가 확인해준 제 범죄 기록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미국에서 강력 범죄를 저질렀어요. 뭐 살인이라든가 뭐 하여튼 강력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한국에서 F4 비자 줄까요? 네,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주죠. 왜냐하면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한국에 왜 들여보내겠습니까? 예,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비자를 갖다가 안 주겠죠. 범죄자는 한국에 들여보낼 생각을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아포스티유, 예, 이 아포스티유는 뭐에 대해 필요하냐면 FBI에서 범죄 기록을 갖다가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범죄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쭉 뽑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 갔다 온 일이 없으면 아무 기록도 없겠죠. 예, 그래서 이 범죄 기록이 딱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FBI에서 나온 범죄 기록 요거를 우선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며칠 걸려요. 자, 그리고 이 서류를 미국에 아포스티에 발급해 주는 데가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아포스티에 발급해 주는 데가 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포스티에 발급해 주는 게 있어요. 자, 주정부 차원에서 아포스티에 발급해 주는 거는 어디다 쓰면 될까요? 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대학교 졸업했어요. 이걸 증명하고 싶어요. 캘리포니아 주정부 아포스티를 받은 다음에 제가 뉴욕 가서 취업할 때 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런 대학교 나왔을 때 근데 이 아포스티가 여기 있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미국 내에서는 주정부가 통용이 되지만 예, 나라와 나라는 주정부가 인정 안 해주죠. 그래서 연방정부의 아포스티유를 또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FBI에서 나온 제 범죄 기록서를 갖다가 실제다라고 인증을 해주는 게 아포스티유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서류를 두 개를 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신청할 때도 FBI의 범죄 체크업 먼저 해야 되고요. 그걸 아포스티유 인정을 받아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민권 원본 증거 필요합니다. 자, 서류는 딱 이렇게 세 개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세 개가 있으면 미국에서 미리 신청하고 한국 가서 F4 비자로 바로 입국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여행 비자 90일까지 주니까 이걸로 한국 입국한 다음에 한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이걸 내면서 F4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바꾸는 거죠. F4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FBI 웹사이트 제가 밑에 링크를 다 올려드릴 텐데 FBI 웹사이트를 딱 보면 이 전과 기록 이걸 누가 떼냐면 회사에 취직할 때 이걸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보안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기밀이 중요한 회사라든가 혹은 아까처럼 이제 뭐 한국에 갈 때 이렇게 비자 받을 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본인임을 확인해야 되니까 지문을 찍어야 돼요. 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지문은 어디서 찍냐? 예, 미국 우체국에서 찍습니다. USPS 우체국. 아무 우체국이나 가면 찍을 수 있냐? 그거 아니에요. 이쪽에다 본인 집 코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집 코드라서 본인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우체국에서 지문을 찍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지문을 찍고 여기다가 이제 제출을 하고 서류를 갖다가 다 제출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범죄 기록을 쭉 뽑아줍니다. 그래서 범죄 기록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F4 비자를 못 받겠죠. 그런 분들은 뭐 신청하실 필요가 없고 범죄 기록이 없다. 자, 그러면 이 문서가 진짜라는 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무부 아포스티어 발급하는 데다가 또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국무부 아포스티어 발급해 주는 데서는 하나 아포스티어 이 서류가 진짜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해 주는데 20불씩 받습니다. 20불씩 받는데 한꺼번에 서류 몇 개를 같이 신청해도 돼요. 자,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미국 내 운전면허증이 있죠. 예. 이 운전면허증을 아포스티로 공증받아서 한국에 가져가면 한국에서 시험 안 치고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꿔줍니다. 돈만 내면 바꿔줘요. 자, 원래 필기 시험을 쳐야 되는 주가 있고 안 쳐도 되는 주가 있는데 몇몇 주는 사실 운전면허증을 바꿀 때 필기 시험을 쳐야 됩니다. 예, 근데 필기 시험을 쳐야 되는 주도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고 F4 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바꿔줘요.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증도 여기 아포스티브 받을 때 같이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20불씩 두 개니까 40불 나오겠죠. 예, 40불인데 40불 내고 두 개 한꺼번에 같이 받을 거예요. 시간 세이브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아포스티어를 받을 건데 운전면허증은 제가 들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아포스티어 받나요? 예, 요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본인 임대 근처에 노터리 퍼블릭 있죠. 예, 공주한 데 가서 노터리 퍼블릭에 가서 본인 운전면허증을 복사기에 카피하고 그 복사된 게 원본과 똑같다고 노터리 퍼블릭이 도장 찍어주고 이거는 원본과 똑같은 복사본이다라고 노터리 퍼블릭한테 돈을 내고 그 복사본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미국 국무부에 보내주면 그게 진짜다라고 또 아포스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한꺼번에 하면 되게 간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FBI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뭐 서류, 예, 폼을 갖다 작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문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근데 나중에 또 돈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기다리면 나중에 이제 이게 날라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보통 한 몇 주 걸린다고 해요. 예, 보통 몇 주 걸린다고 하고 아포스티유는 지금 알아보니까 최대 11주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는데 뭐 최대 11주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한국까지 가는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FBI 요거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포스티유 요거를 갖다가 신청해 놓고 아포스티유 허가 받고 그게 나오는 걸 갖다가 미국 내에 있는 제 친척집, 예, 다른 집에다가 주소를 해서 거기서 받게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서 받게 만들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한국으로 보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 들어가면 한국에 지금 뭐 다음 달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기다리면 아마 한두 달 내로 날라오지 않을까. 아마 90일 내에는 날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 아포스티오 이 두 개가 있고 한국 갈 때 제가 시민권 원본 증서를 꼭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민권 원본 증서를 가져가고 요걸 가져가면 한국에서 F4 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하고 또 거소증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오늘부터 차곡차곡 제가 하는 거 하나하나씩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국으로 가서 F4 비자를 받으실 분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디어, 예, 요거 갖다가 적용해 보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여러분께 이런 정보 드릴 테니까 중간중간 뭐 뜬금없이 제가 하면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요. 예,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우선 이 영상 볼 때 좋아요 버튼부터 누르고 보시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그래야지 저도 또 신나서 열심히 영상 올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의 예, 격려의 댓글 예, 아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격려의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